논문은 Unsupervised Feature Learning via Non-Parametric Instance Level Discrimination 이건데, 이게 Unsupervised 세팅에서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뭐 그런 태스크예요. 그래서 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뽑는다는 건 보통 우리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프리트레인을 시킨 뭐 레지넷이나 뭐 알렉스넷 이런 백본을 가져오잖아요. 트랜스퍼 러닝 할 때. 이제 그때 그 이니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아보자, 이런 게 조금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태스크인데, 이게 저도 좀 생소한데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논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수님이 그 카이밍해 최근에 쓴 논문 뭐 행아웃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 보려다가 그거의 베이스라인이 이건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보다가 이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왼쪽에 있는 피규어가 일단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화면 공유해달라는 화면 시작 안 했어요? 아, 거기요. 인터넷 한번 들어오고 한번 자, 이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로직 값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탑 4를 우리가 뽑는다고 치면은 요 4개의 클래스가 이제 탑 4로 나올 거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탑 4.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요 3개의 클래스를 뽑아 보니까 레오파드, 제규어, 치타라는 클래스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인풋 이미지랑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비주얼한, 얘네는 뭐 apparent similarity라고 이게 터미널을 썼는데, 이렇게 비주얼하게 봤을 때 실제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CNN은 이런 시밀러한 것들을 학습을 한다 라는 말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인스턴스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래는 이게 우리 세팅이 레오파드라는 클래스로 이미지 하나 둘 세 장이 레오파드 클래스가 할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x1, x2, x3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의 각각의 인스턴스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별도의 레이블 없이도 이 시밀러리티를 학습할 수 있을 거고, 이거에 괜찮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각각의 이미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이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 얘랑 얘는 이제 둘 다 레오파드로 학습이 되잖아요. 학습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레오파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얘네 두 개 이미지가 엄밀히 얘기하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클래스는 같을지언정 두 이미지는 디스팅티브 하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일한 레이블로 슈퍼비전을 거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다른 각각의 개별 아이덴티티를 살려주는 unsupervised learning 세팅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데 좋을 것이다라는 요 두 가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state of the art performance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랑,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가져갔을 때도 성능이 컴패러티브 하다, 다른 unsupervised learning 세팅보다. 얘네는 비교를 이게 18년도 논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레이블 있는데 굳이 안 쓸 필요 없잖아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끼리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할 때 이게 그렇게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뭘 제일 잘했냐, 이거 지금 세팅이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게 있나요? 그냥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셋이 10만 장이면 마지막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이 인덱스가 그 원합 벡터 디멘션이 10만이에요. 각각 이미지를 다 아이디를 매겨서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100만 개면 100만 개 클래스 갖고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의 문제점을 이제 좀 뒤에서 해결을 해요. 그런 방법들을 프로포즈를 해요. 뭐 워드2백에서 쓰이는 노이즈 컨트래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걸 쓰는데 그 뒤에서 저도 100%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이해한 대로는 하게요. 그리고 이제 오버뷰가 있어요. 이게 오버뷰가 그냥 모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가장 나이브하게 얘네가 프로포즈한 건 요거보다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지가 x1부터 xn까지 있으면 이제 이 피처가 v1부터 vn까지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의 v는 이 f세타에서 xi를 인풋으로 넣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f세타 x 있죠. 요 벡터를 얘기합니다. 노테이션이. 그리고 이제 i번째 이그젬플이 이제 어떤 해당하는 클래스일 경우 이제 그거 이제 소프트맥스 우리가 쓰죠 보통.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 텀이 돼요. 이제 이런 가장 일반적인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흘리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디폴트 세팅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W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이 뭐 지금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난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W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용어를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이거를 파라메트릭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요. 요거를 요 소프트맥스 요거를 이게 여기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 로직 값을 뽑는 그 리니어 레이어 거기를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트릭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W를 좀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128 디멘션, 128 디멘션, 넘버 오브 클래스가 여기 있고 이 각각의 클래스 있잖아요. 요게 이 W 여기에 있는 WI, WJ가 이제 이 클래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이 W1, W2, W3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익스플리시트한 컴패리즌이 안 된다. 인스턴스별로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세팅에서는 사실 프로토타입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클래스를 하나만 뽑으니까 우리가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미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그러니까 지금 프로토타입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심플하게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 이 W를 여기에 있는 그냥 VI 라는 걸로 바꾸는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요 모델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뀐 건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일단은 그냥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non parametric 소프트맥스를 썼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2놈을 그 전에 해줘요. 이제 이 L2놈을 왜 하냐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내적 연산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V 자체를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길이 벡터로. 그러니까 유닛 벡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28 디멘션 벡터가 들어가서 이제 각각의 이 이미지들이 인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프트맥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랑 해당하는 로직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직 값과 V1, V2, V3 이 얘네들은 각각의 이제 이미지들이 되고요. 각각의 이미지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 이미지가 10만 장이 있었으면 이게 V 10만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각각의 저장해놓은 메모리에 저장해놓은 벡터랑 비교를 해서 이제 그거에서 가장 시밀러한 애가 이제 스코어가 제일 높도록 이제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학습이 돼요. 저 V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랜덤 인식을 요 V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뒤에 이제 메모리 뱅크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PI와 V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에서 말하는 non-parametric classifier고 그 다음에 이게 이 FI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 피처잖아요. 요 피처를 여기 VI에다가 인코딩을 해줘요. 이제 여기에서 로스를 흘릴 건 흘리고 여기에서 활용했던 FI를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요. 값을 심플하게.
그러니까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우리가 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1 배치가 있으면 이제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우리가 배치 사이즈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모든 데이터를 10만 개면은 10만 번의 이터레이션 돌았을 때 1회폭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여기 업데이트하고 여기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이게 총 있을 때는 매번 할 때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소프트맥스 텀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 분모 텀 요 n까지 가잖아요. 요게 서메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 전부 다를 이제 서메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이 10만 번이면 10만 번 연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따라가지 못했는데 VI가 어떤 VI가 뭐? VI요. 그 i가 여기에서 말하는 클래스의 인덱스? 클래스예요. 클래스. i가 클래스고 이제 VI는 이제 그냥 지금 그거 물어본 거 맞나요? 아 여기에 있는 요거요. 네. 그 소리 전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메모리에서 끌어온 애가 여기 서브스크립트가 있고요. 그냥 V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 V, FI가 V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웨이트 역할 있잖아요. 이 웨이트 역할을 얘가 대체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로스텀은 흘러가는 거고 저렇게 구한 다음에 메모리 뱅크에다가는 업데이트를. V가 오는 걸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느낌. 네, 네.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 F마다 VI는 한 번씩만 업데이트. 맞아요. 한 번씩만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저 세타는 매번 업데이트. 세타가 어디죠? 아 파라미터는 매번 업데이트돼요. 거기에서 좀 컨시스턴시가 깨지겠죠. 시밀러리티인데.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카이맹 논문이 그거를 태클을 해요. 약간 뭐 모멘텀, 뭐 컨트라시브 에스티메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뭔가를 하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다루질 않아서. 그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V1은 이게 만약에 10만 이터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경필이가 얘기했던 게 여기가 10만 이터레이션이니까 얘가 지금 여기 V가 10만 번째에서 들어간 이미지면은 X 10만에서 뽑힌 애면은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산이 될 때 요 밑에 텀에서 연산이 될 때 이제 여기는 V 10만이랑 계산이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J가 1부터 N까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1번째, 요 1번째는 10만 번 업데이트 하기 전에 파라미터로 나온 애잖아요. 근데 이게 시밀러리티를 재기에는 애초에 그 인베딩 스페이스 자체가 너무 달라져 버리지 않냐. 컨시스턴시가 깨진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뭐 다음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네. 무슨 말인지 아직. 그래서 이런 스피어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유닛 벡터에서 이 각각의 요 화살표, 요 각각의 벡터들이 이 방향 벡터들이 각각의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이, 독자적인 아이디에 대한 이 벡터들, 인베딩 벡터들을 표시를 해요. 이제 이렇게 메모리 뱅크가 있는데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이 프랙티컬 이슈가 여기에서 있어요. 뭐 아까 전에도 디스커션이 좀 있었지만 이제 그 여기 분모 텀이 연산량이 너무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밀리언 단위 데이터를 쓰잖아요. 큰 데이터들은. 그럼 이제 밀리언 개를 분모 텀에서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가 너무 큰 거죠. 왜냐면 이제 데이터의 숫자가 곧 클래스의 숫자가 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코스트. 그래서 이제 이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걸 써요. 이거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는 아마 끝나고도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중간 설명을 할 텐데 조금 난해할 거라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일단 워드2백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샘플링이랑 엄청 비슷해요. 그냥 컨셉 자체가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티어리티컬한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고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되게 비슷해요. 임플리멘테이션도 비슷하고.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링
그냥 하이 레벨한 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요 분모 텀 있잖아요. 요 분모 텀에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모 텀이 여기 서메이션에 이게 이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되는 거잖아요. 여기 V1 트랜스포즈 V, V2 트랜스포즈 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V1 일종의 하나가 파지티브 샘플이라고 하면은 얘가 V1이 파지티브면 얘는 파지티브인데 나머지 V2부터 V100만까지 여기에 있는 100만 번의 100만 번에 가까운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다 네거티브 샘플이잖아요. 이 네거티브 샘플을 이제 뭐 n 개 정도 샘플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네거티브 샘플을 좀 줘서 학습을 시키는 소프트맥스의 이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우회하는 방식이 네거티브 샘플링인데 이제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full softmax distribution을 approximation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직관적으로 저는 좀 막 엄청 와닿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each 클래스가 각각 클래스가 이제 학습이 될 때 매 이터레이션 매 폭마다 한 번씩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뭔가 unstable하다 학습할 때. 그래서 이런 뒤에서 나오겠지만 로스 그래프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생긴대요. 로스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좀 심하다고 해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 뭔가 이런 proximal regularization. 근데 이게 뭔지 proximal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그냥 결과만 보면 심플해서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이 있는데 이게 여기 분모 텀이 이제 이 computationally expensive 한 거죠. 이게 소프트맥스가 computationally expensive한 포인트가 두 개예요. 이게 여기가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게 parametric softmax면 classifier면 여기 W잖아요. W가 이제 한쪽 디멘션이 number of class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number of class가 100만 개라고 치면 또 weight도 또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weight는 일단 지웠고 그 다음에 이제 computational한 expensive한 포인트가 분모 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태클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베이직한 아이디어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대체를 하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요게 기존에 있었던 원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여기가 개, 여기가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려야 되잖아요.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리얼 아니면 노이즈 요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학습을 시켜요. 요렇게 학습을 시키면 결국에 이 클래시파이어가 이 리얼한 이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노이즈에서 온 거랑 리얼에서 온 거랑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클래시파이어가 리얼 디스트리뷰션을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해도 소프트맥스를 우회해서 하지만 소프트맥스 연산을 하진 않지만 실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냥 딱 결과만 딱 놓고 얘기를 하면. 그렇고 이게 그래서 로스 텀이 이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텀에서 이게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백본이고요. CNN 인코더. xi가 이제 i번째 이미지, i번째 인덱스를 가진 i번째 클래스의 이제 이미지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i. 그래서 여기가 이제 likelihood가 되죠. 이제 그래서 j 세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NCE 요건데, 요 noise contrastive estimation을 여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서 이게 이제 원래는 y, 여기 1-y가 들어가죠. y가 이제 여기는 1일 때고 여기가 이제 0일 때니까 그냥 요거 다 없애고 그냥 요거랑 두 개 텀이 생겨서 이제 로스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hi,v라고 바뀌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좀 보면은 이 i가 일단 i번째 이미지의 클래스이고 d가 여기 i가 그렇고 d가 바이너리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말하는 D는 요거 D. 요 D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고 이게 리얼에서 왔냐 노이즈에서 왔냐가 되고요. D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서 I바 D는 1이라는 것은 이제 요 likelihood는 이미지가 리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 온 이미지다가 이제 요 텀이 되고 요 텀은 이제 얘가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 텀이 돼요. 요거 텀은.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 보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라서 여기 베이지 룰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가 likelihood, 여기가 prior. 그래서 이제 여기 PI에다가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적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분모 텀이 바뀌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풀면은 이렇게 되고 D는 1, D는 1, D는 0. 요게 이제 2분의 1씩 확률을 먹어서 여기 다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좀 전개는 했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요렇게 나오고 이게 요쪽 텀이 여기로 들어가서 PN의 I가 돼요.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수식 텀은 요거랑 요거가 돼요. 그래서 요 HI, V는 이런 텀이 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었고, 요 V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인풋 벡터, 요 F 세타의 XI 있잖아요. 요게 V예요. 요거 요게 F 세타 X가 FI고 요게 V가 돼요. 질문인데 네. 일단 바이너리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바이너리 그 지점 나오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클래스별로 구분하는 거를 네. 지금 오른쪽으로 이제 뭐 유형과 노이즈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클래스는 구분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든 간에 리얼 이미지는 저 리얼로 구분하는 거고 아니면 다 노이즈로 구분하는 건가요? 네. 리얼이면 리얼, 노이즈면 노이즈로 그렇게 학습을 해요. 이거 학습을 할 때. 그래서 이 클래스별로 분류하던 거를 실제로 로스 자체는 그게 어쨌든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요 뒤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뒤에 조금 더 가면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계산을 할 때 요게 적용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네거티브 샘플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요게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 그래서 이제 요 원래 있었던 분모 텀이 원래는 이제 요거를 n까지 가는데 요거를 이제 m까지만 요 m이 이제 샘플링한 개수거든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요게 뭐 유니폼이나 뭐 보통 여기서는 유니폼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폼을 샘플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만큼만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게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안 하냐였잖아요. 네, 안 하네요. 로스에서 안 하네요. 여기에서 여기 리얼일 확률만 재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무슨 클래스인지를 안 맞추고. 그러면 처음에 알려주셨던 그 코사인 시뮬레이터 구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거 하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구하는 거요. 그거 하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매저에 여기 계산 중에 들어가죠. 지금 여기에서 포함이 되잖아요. P I 바 V가 여기에서 나온 P I 바 V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 텀인데
이 텀에서 이제 여기 내적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V, 이 V가 저거 메모리인가 보네. 죄송합니다. 이게 메모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V는. 그래서 아닌데. 인풋이 되는데. 헷갈린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연산을 해요. 여기서. 왜냐면 이 FI 자체는 이미 이 V랑 FI는 이미 다 각각 길이 벡터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서 유닛 벡터인 상태고 얘네들의 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체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JNC 저거잖아요. 네. 저기서 H 구하는 과정이 끝이면 네네. 설명을 잘 못했는데 여기가 H. 네, 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H이고 여기서 이제 H로 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P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어서 이제 n분의 1이 돼요. 그럼 그 전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예를 들어 지금 인풋으로 주는 유닛이 100만 개라고 하면 네. 100만 개의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쭉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걸로 뭔가 다이너믹 클래스피케이션을 해서 이 모델의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 V1이 들어갔어요. 이게 리얼 샘플링을 해서 들어간 애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제 지금 테스트 때 들어온 아니면 이제 새로 학습하려고 들어온 인풋 이미지의 벡터랑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의 분자 텀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 분모 텀이 이제 요걸 다 계산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실제로는 네거티브 샘플을 몇 개 샘플링을 해서 넣어주고요. 근데 그 샘플링을 할 때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코드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 분모 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답이 아닌 애들을 요 n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m개 m개라고 해서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만큼만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을 줘요. 여기가 분모 텀. 기준이 되는 I는 뭐 100만 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저희 이미지가 나오는 어떤 로직 값이랑 로직 벡터랑 저 V인간의 어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그 다이너믹 클래스피케이션을 한다는 네.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그 아까 F를 구하는 텀이 업데이트를 하는 건 F? 요거요? 네,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들어와요. 새로. 계속. 이게 얘가 리얼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된 이미지에서 뽑힌 피처라는 걸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요 인베딩 벡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달라지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모르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된 이미지랑은 좀 구분이 되게 학습이 되는 거죠. 피처 자체가. 이제 사실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모호한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왜 이게 지금 된다는 거냐 이게 지금 제 설명에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빠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소프트맥스 텀이 앞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건 뭐 클리어한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좀 매치가 안 돼요. 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게 일단은 여기 설명을 조금 일단 뒤쪽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네거티브 샘플링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맥스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현실적으로 낮췄다.
정도로 일단 덮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proximal regularization 이게 이름이 좀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약간 이게 그거예요.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안 넣었을 때는 이런 오실레이션이 엄청 크다라고 해요. 요 Y축이 트레이닝 로스거든요. 로스가 이터레이션이 감에 따라서 줄긴 줄지만 뭔가 이 오실레이션이 크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것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각 클래스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은 진단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VI 자체를 있잖아요. 이 VI가 이제 이 메모리에 있었던 각각의 이 벡터들인데, 얘를 업데이트할 때 이전 거랑 같아지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바뀌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이전 값을 갖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스테이블한 로스를 구했다라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실제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전 도메인에서 얼마나 유효할 수 있냐를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탑 5원 애큐러시를 C10으로 구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리니어 SVM을 통해서도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KNN 베이스로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켜요. 앞에서 소개했던 트레이닝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끝났으면 픽스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아웃풋을 리니어 SVM에 넣어서 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요. 근데 이제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클래시파이어 실제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업데이트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좋냐, 약간 그런 애큐러시를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nearest neighbor classifier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테스트 이미지가 X 햇이면 이거 어떻게 했냐면 X 햇을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줘요. F 햇이라고. 그러면 요 F 햇과 VI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SI잖아요. 그냥 내적을 한 결과가 SI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거 테스트고, 이제 여기에서 요 VI는 테스트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가면 하나가 나왔잖아요. 잠깐, 요게 테스트 이미지예요. 그 얘에 대한 피처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메모리 뱅크에는 학습 때 쓴 이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요 테스트 때 쓴 애를 다 내적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제일 가깝냐. 근데 제일 가까운 애들을 예를 들어 탑 K면 10개를 뽑아요. KNN 해서 가장 nearest neighbor 10개를 뽑은 다음에 그 각각 10개의 클래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따져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고,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여기서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테스트 이미지랑 요 메모리 벡터들이랑,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뭔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거를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 테스트 이미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요 predefined memory에 V1이라는 애가 사실은 도구예요, 클래스가. 근데 얘가 V2는 캐시고, 요 우리 메모리에는 여기 딱 3개가 있는데 V1, V2, V3 이렇게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은 각각 이제 도구, cat 도구예요, 클래스가. 학습할 땐 이거 모르고 한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쟀을 때, 이 테스트 이미지 벡터랑 얘랑 시밀러리티를 쟀을 때, 그게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가상으로 넣은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는 이제 다른 클래스니까 낮게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스코어링을 합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알파 i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이제 요 스코어링에다가 타우라는 애를 나눠주고 그걸 익스포넨셜 취해줘요. 그래서 이게 좀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요거를 값을 넣어봤는데, 뭐 타우를 0.07을 썼다 그래서 넣어보니까 이 각각의 스코어가 이렇게 뻥튀기가 돼요.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의 범위가 자체가 확실히 커지고, 레인지가 음수를 포함했었는데 0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그렇게 값의 레인지가 설정이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 알파가 계산이 될 때는 이제 요 텀으로
요 클래스에 대한 요게 이제 W 도그, W cat 이렇게 지금 웨이트를 합산을 하는데 이 개에 대한 스코어는 이제 알파 1 더하기 알파 3. 왜냐면 V1, V3가 도그니까 이제 알파 1 플러스 알파 3.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true이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나오려면 CI가 C여야 되니까 이게 도그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만 합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알파 3, 그리고 캣일 때는 알파 2만 합산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합산을 해서 뭐 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좀 자질구레한 세팅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파라메트릭 소프트맥스를 썼을 때보다 non parametric softmax를 쓰면은 더 액큐러시가 올라간다. 뭐 약간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M, 요 네거티브 샘플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실제 소프트맥스를 제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실험을 통해서 보였고요. 이 C810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좀 큰 데이터, 이미지넷 데이터랑 플레이시스라는 데이터. 요거는 저도 정확히는 무슨 정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컴브 1, 컴브 2, 컴브 3, 4, 5 요게 이제 각각의 뭐 VGG라 그러면 이제 그 컴브 레이어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를 어디로 할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KNN은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 단에서 쓰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액큐러시가 뭐 이렇다고 해요.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테스트 셋을 하면은 이렇게 액큐러시가 낮게 나오는데, 본인들 모델을 했을 때는 본인들 프로포즈한 방법론을 쓰면 이제 어느 정도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뭔가 이런 알렉스넷에서 레지넷 50까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성능의 폭이, 진전의 폭이 커지는 걸 언급하면서 이제 모델 퍼포먼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메소드는 더 강력해진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인코딩 디멘션 자체도 굉장히 작죠. 네, 그럼 여기도 비슷하고요. 결과는. 저기서 KNN 칼럼 이외에 컴프 레이어에서 수치는 맨 마지막인데 그 SVM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큐리시를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리시를 구하려면 마지막에 클래스파이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언슈퍼바이스드 메소드들이랑 지금 비교를 한 거니까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런 어큐리시 나오려면 맨 마지막에 클래스파이어가 붙여야 되는데, 네. 아까 처음에 이제 SVM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KNN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KNN 칼럼 따로 있는 거 봐서는 앞에 있는 컴브에 대한 거는 SVM 클래스파이어 뒤에 붙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네. 이게 SVM 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 실험으로는 조금은 뭐 자질구레한데 뭐 이런 인베딩 사이즈, 얘네 128을 프로포즈 했는데 인베딩 사이즈에 대한 어블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이게 레이블을 써서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트레이닝 로스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트레이닝 에폭이 감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테스팅 액큐러시가 실제로 오른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들 학습 방식이 실제 테스트 액큐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이제 이미지, 사용하는 이미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액큐러시가 좋아졌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인베딩 베이스로 해서 요 쿼리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각각의 키가 되는 것들이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키랑 이제 내적을 했을 때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 리트리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얼마나 비슷해지는지. 그래서 뭔가 페일리어 케이스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 페일리어 케이스를 언급을 하면서 뭐 그럼에도 클래스는 다를지언정 비주얼하게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공감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거 디테일한 네, 하여튼 이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좀 적용을 해서 성능을 측정을 또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본인들 레지넷 같은 거를 이제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디테일한 세팅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미지넷 데이터에 레이블을 한 뭐 10% 정도 써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amount of labeled 데이터고 요 10% 정도를 썼다 그러면 나머지 90%로 본인들 모델을 학습을 해요. 일단 앞에 있었던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로는 그 파인 튜닝 하는데 슈퍼바이즈를 걸었다고 해요. 레이블을 써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 레지넷이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들보다 훨씬 좋았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Ours, AlexNet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백본을 바꿔가면서 했던 거고 이제 다른 unsupervised learning approach들로도 같은 실험을 해서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건 여기 Color Resonat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컬러가 컬러라이제이션 기반으로 이걸 한 게 있대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예전에 교수님이 Coloring Emerges by 뭐 그 논문에서 논문 플레임 모르겠어요. 그 컬러라이제이션으로 그 트래킹 했던 거 그거 논문 보시면서 한 1년 전쯤에 컬러라이제이션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시키는 거 하면은 마치 NLP에서 랭귀지 모델처럼 막 그렇게 하면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자기 자신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 있잖아요. NLP 그거처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근데 이게 그냥 점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얘는 플러스로 안 그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했는데 여기가 조금 보면은 본인들 모델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알렉스넷 베이스의 모델로 한 거고 이게 이제 VGG 베이스의 모델로 한 거고 여기 있는 레이블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한 거예요. 진짜 레이블 써서 한 거예요. 요거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러면 VOC 2007 데이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한 게 제일 높겠죠. 근데 요걸 어퍼바운드로 이제 프로포즈 한 거고 나머지 모델들 중에서 본인들께 제일 잘한다를 보여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더 잘해요. 여기도 얘네가 더 잘해요. 근데 이걸 왜 실었냐면 여기 요게 있어요. 이제 요게 레이블 쓴 거 레지넷으로 했을 때 여기 본인들 거. 근데 이제 텍스트에는 뭐라 써 있냐면 다른 베이스라인들을 이겼다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에는 테이블에는 안 나와 있는데 텍스트에는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제일 우수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은 것 같아요. 실험은 여기까지인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저런 백본이 같지 않는데도 메서드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백본은 이제 다 같을 거예요. 이게 알렉스넷 기반의 모델들일 거고 요것들이 네, 그 코드 파일은 같을 텐데 지금 네. 레지넷으로 한 거가 다른 백본들에 비해서 다른 거잖아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런 논리가 맞네요. 그러니까 맞네. 이쪽 도메인이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건지 백본이 같아야만 이야기가 되는 건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거를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있는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그 공간상 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준수 학생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냥 논리가 요게 다른 것들보다 더 좋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unfair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그럼에도 이제 뭐 그냥 뭐 일단은 다른 쪽에서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 증진을 보였잖아요. 일단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게 실제 디텍션 태스크에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인다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사실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적용 가능하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라도 보였고
그 다음에 디텍션까지 이 태스크를 커버했다라는 점에서 그냥 의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플랜 C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서 칼라 보라색으로 되는 칼라가 점으로만 찍혀 있는 이유는 안 됐군요. 네, 이거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의아해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 다 찍혀 있어야 되는 데인데 여기랑 여기만 찍혀 있어요. 여기만. 오브젝트 펑션이 정확하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요거 요거예요. 요게 이제 파이널 오브젝티브 펑션. H 계산인데 CPH가 네, 맞습니다. 요게 H 계산할 때가 되는데 이게 원래 보면은 잠깐만요. 어디 갔지? 요 H 있잖아요. 요 H 자리가 들어가는 곳이 여기잖아요. 로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게 결국에는 그냥 여기 라이클리후드가 들어가던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나 그러니까 원 NC 논문에서나 이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논문에서나 이걸 포스테리어로 바꿔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국엔 그냥 포스테리어를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식을 전개한 것 뿐이고 그냥 요거는 요 자체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 이제 PI가 V잖아요. 네. 그거를 그 디페이트 방법으로 네네. 요거 PI바 V가 요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 텀인데 이 소프트맥스의 ZI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몇 개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N개를 M개만 쓰는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네. 그래서 저기 리얼 디스트리뷰션이랑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뭐는 리얼이고 뭐는 이 부분을 이게 일단은 논문에서 이렇게 아마 써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뭘 물어본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어떤 V라는 뭐 프리디파인드 벡터랑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 나오니까 이미지라는 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F라는 어떤 코사인 시뮬러티를 통해서 그게 가까우면 로스가 덜 흐르고 크면 로스가 많이 흐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그 두 벡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V 벡터에 내가 그 네트워크에 아웃풋되는 어떤 F 벡터가 가까우면 이게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과 노이즈를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거를 네, 그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정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거랑 그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V를 혹시 네. 어떻게 정해주나요? 그러니까 VI라는 그 메모리 뱅크에 있는 벡터를 네. 어떻게 정해주나요? 어떻게 정해 요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그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근데 그 초기 이니셜라이즈 했다고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나? 네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학습이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매 폭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얘네들이. F폭마다. 네. 이터레이션마다. 매 폭마다. F폭마다
에폭이 결국에는 요거 한 바퀴 도는 거니까 1에폭이 한 바퀴 돌고 도니까 1에폭마다 얘네 전부 다 업데이트가 한 번씩 됩니다. 그럼 너무 파라메트릭이라고 쓰는 이유가 아, 그럼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너무 파라메트릭. 그 non parametric의 포인트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원래 소프트맥스에 요 W가 들어가잖아요. 웨이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parametric classifier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웨이트가 이제 그 로직 값을 꽂는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각각의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포괄하는 제너럴한 벡터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VI로 대체를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웨이트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에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1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포워드를 하고 백워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 메모리 뱅크의 첫 번째 것 V1부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V1이 업데이트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마다 그저 슬롯 하나가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 돼요. 두 번째 아이템이 들어오면 네. 그러면은 또 쫙 잴 텐데 그 과정에서 V1은 업데이트가 되고 V3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맞아요. 그러니까 싱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이해가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했네. 그것보다는 그 V1은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요? 병필이랑? 네네. 네, 맞아요. 그게 싱크 문제라는 게 싱크 문제. 그러니까 근데 그 싱크가 막 싱크 그 문제는 아닌 거. 왜냐면 그거는 그냥 진짜 임플리멘테이션 적으로 이제 진짜 동기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아직 코드가 다 안 돌아서 한쪽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인베딩 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업데이트는 사실 에포크마다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터레이션마다 된다고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이터레이션마다 되는 게 맞고 제가 에폭이라 얘기했던 건 그냥 이 전체가 한 번 다 업데이트 되는 기점이 에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에포크이 될 때 다 같이 싱크로 맞춘다. 네네. 네. 메모리가 왜 필요한 거라고요? 이거 메모리요? 그냥 다른 조정했는데요? 일단은 요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요 웨이트 벡터를 소프트맥스에서 쓰는 웨이트 벡터를 대체를 해요, 메모리로. 메모리의 한 키 값으로 대체를 해요. 웨이트 벡터를 안 쓰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냥 매 데이터 아이템을 그냥 포드 파벳으로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는 그 필처를 그냥 따로 저장해놓겠다 이 개념이 뿐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실제로 프랙티컬하게는 또 약간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 게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KNN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요 VM부터 VN까지 100만 장의 이미지면 100만 장 이미지를 트레이닝 셋을 다 포워딩을 해서 한번 싹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미리 저장해 놓으면 이제 새로 연산은 안 해도 되니까 매번 포워딩을 이제 그런 쓰임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뽑아놔서. 이걸 할 때 업데이트는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네, 메모리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거를. 메모리를 이제 여기에서 로스가 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제 로스가 흐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클래스 그러니까 그 정답 레이블이 뭐 1001이었으면 1001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걸리고요. 원업 벡터가. 그리고 여기 10000이 걸리고 이 로스가 흐른 뒤에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이터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 1001번째 벡터를 여기서 뽑았던 벡터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대체를 해요? 네네. 그냥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요? 네.
물론 이제 질문이 아까 나오긴 했지만 리얼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네. 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네. 아까 네거티브 샘플링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인덱스를 리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리얼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리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뭔가 우리가 이미의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요. 샘플링을 하죠. 그냥 배치해서 우리가 뽑으니까 데이터 로더에서 샘플링 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샘플링 하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뭐 FI 이런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이즈에서 온다라는 게 얘가 유니폼이거든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n분의 1인데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 인풋이 뭐가 들어가냐 결국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이것도 리얼 이미지. 네. 그 부분이 살짝 제가 아직 좀 불확실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노이즈가 들어가면 애초에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리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리얼이 샘플링 된 것이 뭔가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 샘플링 된 이미지여야 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게 요 두 개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이해가 그렇게는 안 돼요. 저는. 원래는 이런 쪽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실험이 좀 엄청 타이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또 다양한 비전 태스크를 포괄해야 되고 다뤄야 하고 이게 뭔가 비교해야 되는 베이스라인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본인들이 실험을 돌린 건지 논문에 있는 값을 가져온 건지 모르겠어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게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성화 형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그냥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은 내 것만 하고 베이스라인은 있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라고 하던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저쪽 논문이랑 이쪽 논문이랑 리포트를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테스트에 대해서. 그쪽에서 한 게 베스트일 테니까. 그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새로 임플리멘트 하거나 새로 돌리면은 뭐 일단 스타를 걸거나 이런 식으로 특별하는 그게 가능하려면 뭔가 그 데이터 세팅 있잖아요. 인풋 세팅이 정확히 동일하면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통 이게 트랜슬레이션이나 겐 쪽 웍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세팅이 다 달라지고 이미지 전처리 어떻게 하고 몇 개만 학습하고 막 그런 게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전처리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메소드에 약간 한되는 거니까. 메소드에 이러한 넣었어. 트레이니까 테스트만 잘 분배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 있으니까 가능한 세팅이니까. 네, 맞는 말 같습니다. 트레인 셋은 근데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인 셋은 고정. 네. 그래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는 좋은데 네. 그게 없는 경우는 좀 이슈가 되죠. 중복된 질문이 네. 리얼과 노이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리얼이라는 거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저희가 벤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는 것처럼 진짜 같은 이미지라고 보는 건지. 이게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리는 여기에서의 이 X 확률 변수가 그냥 클래스가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네. 그러니까 뭔가 1번 클래스인지
2번 클래스인지 아닌지 아니고 1번 클래스인지 아닌지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이니까 네. 두 개가 이제 베르는 배려를 했죠. 네, 그러니까 1번 클래스인지 아닌지 2번 클래스인지 아닌지 3번 클래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에서 네. 그 이제 여기가 1, 0. 이 저, 그 1번, 2번인지 한 번도 모르는데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그 기준이 뭔지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 8번 슬라이드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뭔가 왼쪽 그 이제 세 개의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 거에서는 클래스가 세 개인데 그거를 이제 이 클러스터인지 아닌지로 구분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그런 이미지가 어떤 1번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얼이냐 노이즈냐 레이블 새로 할당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약간 괜히 디스크리미네이션 데이터 역할 같은 느낌이 예, 그러니까 어드버서리하게 학습하는 건 없는데 결국에 이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리얼한 거를 뭔가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약간 이런 리얼한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라는 말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요거는 좀 뭔가 좀 설명을 잘 하고 싶어서 계속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네거티브 클래스를 노이즈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거티브 클래스를 노이즈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클래스 레이블이 없는데 뭐가 포지티브, 뭐가 네거티브인지를 몇 번째 이미지인지 아니까 클래스가 알죠. 몇 번째라는 게 클래스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몇 번째 이미지인지가 클래스가 돼요. 왜냐면 각 이미지당 서로 다른 클래스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냥 인덱스라고 하면은 0번째 이미지는 클래스 0, 1번째 이미지 클래스 1 이렇게. 그럼 클래스가 100만 개 있나요? 네, 맞아요. 클래스 개수가 100만 개예요. 이제 네. 이거요? 뭐라고요? 이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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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게 V 프라임이 뭐였더라?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V랑 V'이 메모리에서 오는 거죠? 네, V가 이제 메모리에서 온 애들은 그러니까 그 메모리 자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메모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V 프라임이 논문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이 프라임 부분은 다른 이미지로 조금 처라고 하는데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뽑았다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어차피 무기품이니까 내가 클래스 하려고 하는 뭐 I 번째 아닌 다른 이미지들은 다이 프라임 볼수 있잖아요. 어떤 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아니, 그래서 그게 네거티브 샘플 셋인가 봐요. 그러면. 네. 그럼 리얼이랑 노이즈를 해석할 때 그거 되는 거지. 리얼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해가지고 메모리 업데이트할 친구들을 리얼이었는데 업데이트 안 하는 애들 걔네들 테이프로 노이즈로 보시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상 이게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뭔가 인덱스를 샘플링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왜냐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니폼이거든요. 그냥 애초에 정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샘플링된 인덱스가 를 뽑는 풀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들에서 뽑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데 이게 그럼 또 리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리얼은 자기 자신을 네, 리얼 샘플 자기 자신 샘플. 네. 이 메소드가 기존의 그 클래스파이어보다 더 어떤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같은 클래스에 섞어서라도 서로 다른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해당하지만 모양이나 특징이 다른 오브젝트에서 그 차이점도 구별을 좀 하려고 하는 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네네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약간 얘는 학습을 할 때 실제로 클래스 정보의 디펜던시가 없이 비주얼하게 봤을 때 얼마나 비슷한가를 학습을 하게 된다. 약간 그런 것들 이 레프레젠테이션 배우게 되는 게. 클래스 정보가 없어도 그래도 벡터들이 클러스터링이 돼.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리트리버를 했을 때 뭐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안 된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가 들어갔을 때 니어리스트 네이버 구하면 같은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버의 글로라이제이션 적용 안 한 결과가 뭐요? 지금은요? 네네네. 거기 있어요, 거기. 그 같은 람다 0일 때. 어디 갔지 그거? 람다 0일 때. 여기. 이 람다가 0이면 이거 안 쓰는 거거든요. 이 텀. 학습을 안 하는 거라서 그냥 0일 때가 안 쓰는 거예요. 테스트상 네, 없어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뭘로 공부해야 돼요? 노이즈 컨트라스트 같은 거는? 그걸 좀 찾아봤는데 뭐 직관적인 설명을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논문 보라고 돼요. 그리고 제가 링크 있는데 원 논문을 보라고 돼 있는데 그 논문 자체가 뭐 잘 쓰여져 있긴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인데 이 논문 이거를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저는 이제 그냥 이 부분을 좀 읽어봤거든요. 여기 17, 8, 9, 6 여기 이쪽을 좀 봤었거든요. 이게 저기서 쓰인 폼이라서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걸 봤었는데 노테이션 이쪽이 일단 훨씬 더 좋긴 해요. 막 C 저거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여기 클래스로 해서 C가 여기 나오고 이걸 좀 원래 할 때는 좀 잘 이해를 해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게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실제 그 분모통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제가 한 논문에서도 간단하게 말이 있어요. 그게 뭐 몬테카를로 뭐였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적은 수의 네거티브 샘플로 지속적으로 학습이 되면 전체 디스트리뷰션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몬테카를로는 안 넣었어요.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 무슨 몬테카를로 뒤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되겠어요. 뭐 어디 보니까 많이 논문 가지고 노이즈 디스트리뷰션하는 네거티브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네거티브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아이템들별로 그냥 이게 총 100개가 있으면 100분의 1씩 확률을 가지는 그런 약간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처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모델링은 한거 같고 M 나오는 프라이어 네거티브 쪽이 이제 프라이어가 더 파이팅 쪽보다 M배 더 커서 뭐 M 나오는 그런 얘기는 뭐 원래 논문에도 있고 그런 거 같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쫓아가면 뭔가 우리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